신형 카니발의 사전 계약 대수가 신차 계약 대수 중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8월 초순 시점 신형 카니발의 계약 대수는 300대 정도가 부족한 3만 대로 확인되었습니다. 19년 월 평균 판매 대수의 5.6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폭주로 카니발 납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디젤차는 11주에서 12주, 가솔린차는 14주에서 15주가 지나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소렌토에 이어 대박을 치고 있는 기아 자동차의 신형 카니발 계약 현상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엔진이 몇 인승 차량이 어떤 트림이 가장 많이 계약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는 엔진 사양입니다. 디젤 엔진은 성능의 변화가 없지만 가솔린 엔진에서는 최고 출력이 14마력 향상되었고 최고 토크는 증대되었습니다. 디젤과 가솔린 엔진 특성상 진동, 소음, 레벨 차이가 있다 해도 5m 이상의 전장 그리고 2톤을 넘는 공차 중량을 고려할 때 카니발에는 디젤 엔진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 계약 고객들은 여전히 디젤 엔진을 선호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18년 대비 10%포인트 감소한 81.1%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 말은 가솔린 엔진 판매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7인승과 11인승에서 가솔린차가 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젤차가 가솔린 차량 대비 120만원 고가이지만 출력, 토크, 연비, CO2 배출량에서 훨씬 우수합니다. 특히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추진되는 CO2 감축 측면에서는 훨씬 디젤 엔진이 유리함에도 디젤차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뭔가 잘못된 분위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디젤차가 무시되어 왔습니다. 유럽 자동차 신차 시장에서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년 52%에서 작년 28%까지 급락한 것을 보면 디젤 엔진이 장점보다는 디젤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노후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디젤 엔진차에 대한 규제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미리 카니발 가솔린 엔진을 구입하는 측면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렌토 엔진별 판매에서도 그 변화는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논란을 일으키며 출시한 하이브리드차 판매 비율은 전체 판매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대 중 1대가 가솔린 차였는데 지금은 4대 중 1대가 가솔린 하이브리드 소렌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아차는 카니발 장래를 위하여 전기차와 2.5리터급 하이브리드를 서둘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인승별 판매 분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니밴 카니발의 인승별 판매 비율은 9인승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인승과 함께 9인승의 판매 비율이 감소하면서 7인승으로 시프트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단순히 피플 무버 개념이었던 카니발이 사용 용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자녀 1,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말에 부모나 장인 장모와 함께 근교에 여행을 하거나 외식을 하기도 하면서 승용 패밀리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택트 여행의 새로운 방안으로 차박을 이용하면서 순수한 RV 용도 비중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소렌토, 펠리세이드 등 SUV와 비교하는 경향도 높아지면서 카니발 7인승은 재조명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렌토 6인승, 7인승 판매 비율이 전체 소렌토 판매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카니발의 거주성, 화물성의 장점을 더욱 높게 평가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7인승, 9인승 시트 레이아웃을 좀 더 미국에서 팔리는 미니밴 타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는 카니발 고객들은 가장 비싼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트림 레벨을 설정하는 것은 그 차량의 수익성과 브랜드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전략적으로 추진합니다.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의 가격차가 430만원, 노블레스와 시그니처 간 가격 차이가 395만원 나고 있음에도 가장 비싼 트림인 시그니처의 판매 믹스가 4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델 말기에 있던 구형 카니발은 스페셜 버전을 만들면서 고객들을 유도했지만 그 판매 믹스가 29%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형 카니발의 판매 믹스 전략은 크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아 국내 마케팅에서 드라이브 와이즈를 전 트림 기본으로 하는 등 전략적인 트림 정책과 팰리세이드 등 SUV와의 가격 포지션을 제대로 설정하였다고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형 카니발이 가장 인기 모델은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사양과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외장 컬러는 어느 것을 많이 선택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외장 컬러는 구형 카니발 말기 모델 대비 아스트라 블루와 플레어 레드 두 가지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카니발 외장 컬러 판매에서 알 수 있듯이 신형 카니발에서도 스노우 화이트 펄과 오로라 블랙 펄이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컬러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미니밴 컬러가 되어 왔습니다. 내장에서는 기존 그레이와 베이지에 더해 브라운이 더해졌네요. 아마 기아에서도 승용 용도로 사용하는 카니발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모양입니다. 또는 소렌토에서 압도적으로 브라운 계열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보고 카니발에도 적용했다고 보입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그레이가 55%로 베이지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물론 외장 컬러와 매칭, 실내 분위기, 오염 용이성 등 개인적 취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신형 카니발에서는 브라운 계열이 제일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안전 관련 옵션은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 신형 카니발에는 전 트림의 드라이브 와이즈 주요 사양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 옵션으로 설정되어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는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권장하는 옵션은 구형 카니발에서 90% 정도의 옵션율을 기록했던 유보 3.0 내비게이션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이제 없으면 불편할 정도가 되어 있으니 이 사양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폼생폼사라 했습니다. 이 비싼 차에 LED 헤드램프 등이 없다면 외관에서 풍겨지는 이미지가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자랑하고 으스대기를 좋아하는 한국 국민성에는 선택해볼 가치가 있는 옵션 사양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카니발 전장이 5m 이상이 되고 있어서 주차할 때 주차의 용이성과 안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권장할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3만 명의 카니발 고객이 계약한 사양을 분석해봤습니다. 물론 개인의 예산 범위와 사용 조건에 따라 현명하게 구입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